예, 오늘은 개별 주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종목은 지금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가 오늘 오르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 월봉으로 보이는데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시세가 그 40, 48만 6천 원 정도 하나 봐요. 이게 2차 전지 때문에 호실적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죠. 원래는 이게 오래 전에 굉장히 긴 얘기죠. 한 5년 전에 7,000원 정도 하던 건데 지금 한 70배 정도 올랐어요. 70배. 근데 70배 정도 올랐는데 이제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이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장기 투자로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장기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장기 투자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이제 시기가 언제냐?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종목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쌀 때 샀을 때 장기 투자란 건 쌀 때 사서 하는 건데 지금은 싼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싸고 또 불과 2달 사이에 4배가 올랐다. 2달 사이에 4배가 올랐으면은 300% 이상 올랐죠. 그러면은 한번 이제 매도를 고려하실 때가 된 게 아닌가.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세력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좀 더 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팔아먹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4월 달에 좀 더 미친놈처럼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또 다른, 이게 1번 시나리오, 미친놈처럼 더 올려먹는 거죠. 여기서 팔고 나가려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눌림을 주는 거죠. 이렇게 눌림을 줘서 몇 달, 한 내년까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내년까지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튀길 수도 있고, 이 두 번째 시나리오죠. 그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일단 무조건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도 살짝 약한 반등과 함께 쫙 내려오는 거. 이 3번 시나리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3번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3번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 어디까지 내리냐? 그거는 3번 시나리오로 갔을 때 어디까지 되돌리느냐? 그러면은 봤을 때 61.8%, 19만 1,500원 또는 78.6%, 10만 7천원까지, 10만 8천원까지 이 두 가지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61.8, 78.6%에 대한 하락. 이거는 일단 차트 분석은,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저는 1, 2, 3번 중에서는 3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고, 두 번째는 2번. 1번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희박하고, 설사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서 크게 가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에코프로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약간 OCI랑 비슷해요. OCI가 이게 주봉인데 또 월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월봉이 2000 있네요.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또 이게 여기서 또 이게 이게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다지고 올랐죠. 삼각수렴으로.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이게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45,000원 하던 게 40만원까지 올랐죠. 1년도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오르고 또다시 이렇게 갔었죠.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때 막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왜냐면 만들기 힘든 기술이다. 엄청나게 힘든 기술이고 전 세계가 태양광으로 다 뒤덮일 거다. 근데 실제로 태양광은 이 이후에
이 이후에 이거 고점을 치고 이후에 태양광이 산업이 쪼그라들었냐? 그렇진 않았어요. 태양광 시장은 더 커졌습니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근데도 주가는 계속 내려왔죠. 이 이유는 뭐냐면 태양광이란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내려오냐면은 태양광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가격 경쟁을 하게 돼서 그래요. 가격 경쟁. 근데 중국이랑 하게 되죠. 근데 벌써부터 양극재 쪽은 이미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안일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이미 그 양극재 시장을 CATL이 현재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OCI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78.6%보다도 더 내려왔어요. 지금 이런 상태고, 또 지금 현재 또 보여드릴 게 니켈이라는 게 있어요. 니켈이란 건 이제 그 NCM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자재죠. 근데 이게 과거에 니켈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 한번 쇼티지가 났어요. 그때 중국이 개발되면서. 그래서 11,000불 하던 게 5만 불 이상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5배 정도 올랐는데, 리튬도 이렇게 올랐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리튬도 이렇게 니켈처럼 장기 하락을 할 경우에 NCM 계열보다는 LFP 계열한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LFP 쪽이 리튬 비중이 더 높습니다. 리튬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LFP가 왜 더 수혜를 보냐면은 그 니켈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그 NCM 쪽에서도 이건 니켈을 보여드린 건데, 리튬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NCM보다 LFP가 리튬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배터리 관련 뉴스를 몇 가지 볼게요. 일단 배터리 수요 위축에 탄산 리튬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탄산 리튬, 원래 리튬은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금속인데, 일단은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만, 그 일부 지역에서 지역적 편제되어 있는 남미 쪽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만들 수 있는데, 리튬을. 근데 이제 중국이 상당히 많이 이제 해외 글로벌 투자를 많이 해놨죠, 리튬에 관련해서. 또 두 번째 보실 뉴스는 배터리 재고 빨간불, 한국도 14조 재고가 쌓여있다. 국내 배터리 재고 1년 새 2배가 껑충. 이게 배터리 재고가 쌓이는 이유는 그 수요를 감안해서 생산량을 급증시켰는데 생각보다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7조 원어치 배터리 재고가 있고, SDI도 3조 원. 근데 여기가 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차례차례 이제 다운스트림 쪽으로도 더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연내 양극재 캐퍼 8만 톤 확보. 이게 2021년 뉴스예요. 2년 전 뉴스인데, 세계 탑3 유미코어, 니치아,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이겠죠. 양극재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LG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양극재를 내재화하려는 거가 무섭다는 거예요. 자본력과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뛰어난 회사가 양극재 캐퍼까지 해서 내재화한다. 이제 양극재를 받아서 배터리 셀을 만들 때 이제 자체 생산 물량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LG화학이 LNF와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보실 뉴스가 전기차 보조금 줄자 전기차 판매량 뚝, 유럽 친환경차 시장 찬바람. 그러니까 지금 그 친환경차는 사실 보조금이 키워낸 산업이에요. 전기차 자체가 원래 경쟁력이 없는 차량인데 보조금을 주면서 시장을 확대를 시켰죠. 그리고 그러면서 보조금으로 차량을 공급되고 보조금으로 인프라 갖추고
이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런 추세로 갈 경우에 이제 그 전기차 가격이 그 생산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싼 가격을 불러놓고 보조금 받아 먹고, 그걸 또 보조금 받은 걸 또 밑에다 하위 업체에다 주고 이렇게 해서 룰루랄라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지금 현재의 완성차 차량 업체들 PER 뭐 5, 6밖에 못 받죠. 5나 6밖에 못 받죠. 완성차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근데 전기차 업체들 지금 50, 60이에요. PER이.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완성차 가격 경쟁이 생기면은 배터리 가격도 인하하라는 압박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핏의 행보가, 워렌 버핏의 행보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버핏이 석유업체에 옥시덴탈 그 지분을 더 늘렸어요.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유가 200불 갈 것 같다, 이런 정보를 버핏도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유가가 떨어질 거면 이거 안 사요. 그러니까 버핏이 투자하는 곳이 은광산, 그 다음에 석유회사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이 석유회사는 단순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가가 올라요. 그래서 버핏은,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 내에 살진 않지만 오마하에 살지, 오마하. 근데 월스트리트의 가장 최첨단의 최고 최고 가치 있는 정보를 이 사람은 받아봐요. 왜냐면 월스트리트나 정치 쪽에 최고 높은 사람들과 이 사람은 인맥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강력한 리서치 센터에서 모든 정보나 기업을 리서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석유회사 지분을 산다.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미 여기 제가 알기로 BYD를 버핏은 팔았어요. 주식을. BYD는 2차전지 회사예요. 에코프로처럼. 이런 회사들은 이미 팔고 석유회사로 가고 있다.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는 더 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원래 주식이란 거는, 버블을 만든 주식은 팔기 위해 더 올려야 돼요. 올라가면서는 사실은, 올리면서는 그 떠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올린 상태에서 이게 조금씩만 음봉을 주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개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또 이게 올라갈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주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눌렀다가 쫙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쫙 내릴 때는 이제 선물 매도와 공매도를 같이 치니까. 근데 버핏이 지금 현재 옥시덴탈 지분 늘린다,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얘는 원래가 한 2, 3년 있다 이 사람이 산 게 효과가 나타나요. 1, 2년 있다가. 이 사람이 코로나 한창 때 천연가스 회사 샀는데 천연가스 엄청 올랐었죠. 한번. 그러면은 이제는 옥시덴탈 석유 회사를 샀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SK 이노베이션, GS 뭐 이런 걸로 관심 가져도 되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이런 회사를 눈여겨보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차트는 나중에 그런 회사들은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하이먼 미스키 모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하이먼 미스키는 뭐 워낙에 유명한 거라서. 근데 이 배터리 아저씨란 분이 나타나는 시기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21선 밑에서 뭐 말했다 해서 여기가 아니라, 탐욕과 환상 단계 사이에서 그 배터리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원래 여기가 가장 화려하게 올라요. 여기에 주가의 크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림일 뿐이에요. 이거는 이미 주가는 여기서 여기까지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배터리 장기 투자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에코프로 이런 거를 사면은 올랐어요. 올라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거를 올린 시점에 못 팔게 될까봐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말하니까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근데 이미 2년, 3년, 4년, 5년 오를 주가가 몇 달 사이에 올랐으면 팔아야 됩니다. 이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면 안 돼요.
새로운 논리 뭐냐? 배터리 아저씨 하는 말 중에 중국 얘네들을 절대 못 따라옵니다. 절대 못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LFP보다 경쟁력이 훨씬 더 높다. 가격 경쟁력도 높다. 그런 거를 가격 경쟁력이란 거는 이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한 개인이 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장의 대세적인 흐름은 가격 경쟁력이 LFP가 높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전지 상황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란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올랐고 이 새로운 논리를 탄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지 말자. 나중에 이게 상당히 힘든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한국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K 배터리 이런 말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OCI 폴리실리콘도 우리보다 이제 중국이 더 앞서 있고, 그리고 태양광 모듈도 마찬가지고요. 이 K 배터리 뭐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좀 조심하시고, 제가 또 다른 버핏이 투자하는 석유 섹터 이쪽을 한번 방송을 또 만들어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